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what happened. 안병진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에 재직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버지의 학대 그리고 호텔 카지노, 그러니까 즉 트럼프라는 어떤 세계관, 스타일을 이해하려면 그 두 키워드로 트럼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자녀들이 철저하게 정글, 상대의 팔을 비틀어서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만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큰아들의 성격은 조금 이상적인 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엄청나게 미워했고 학대했고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투쟁을 벌였지만 끝까지 자식으로서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살했죠. 트럼프는 결심하죠. 나는 이 잔혹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 철저하게 남을 짓밟을 수 있는 어떤 감각, 능력, 이것을 배웠고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상대의 팔을 비틀 수 있는 인물로 성장했죠. 그리고 트럼프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호텔 카지노입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웠던 사업 수완을 트럼프는 훨씬 더 진화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최고의 부자로 등극할 수 있었죠. 이 사람은 풍수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부동산 역세권이라 그러잖아요. 잘 이해하는 탁월한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코모도 호텔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아틀란틱 시티의 카지노 사업을 또 성공시켰고, 에이전시 사업, 미스 유니버스 같은 거에도 성공했고 해서 결국은 호텔 카지노 사업으로 성공한 무자비한 사업가이다. 어떻게 보면은 유리와 같은 멘탈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보는 마초 같지만 사실은 남들의 비난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남들이 나를 이제 비꼬면 그리고 조롱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만 분이 풀리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한, 그래서 약간은 괴물이 된 존재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2008년에 이제 오바마가 그야말로 아주 선풍을 일으키면서 스타로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즉 공화당 입장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불임정당이 될지 모른다. 확장성이 높은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냅니다. 그 분석 리포트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공화당도 이제는 문화적으로 너무 극으로 가지 말고 낙태, 동성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합리적 보수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그 포지션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예를 들자라면 뉴요커인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공화당의 후보로 하면 어떨까? 뉴욕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다소 뉴욕의 문화에 어느 정도 포용되는 듯한 제스처로 뉴욕의 셀레브리티가 된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트럼프는 정반대. 그야말로 문화 전쟁을 통해서 동성애, 여성 등을 비롯한 소수자를 조롱하고 적대화하는 걸 통한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의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역사의 뭐랄까요? 아이러니라고는 할까요? I think the real number is 15, 16 million people into our country. When they do that, we got a lot of work to do.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They poison.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포지션, 소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빌런이 되어야만 자신이 압도적인 임팩트를 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다문화를 포용하는 뉴요커의 길이 아니라 빌런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리즘은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마초적으로 성공했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나의 나르시즘을 만족시키는가, 이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문화적인 뉴요커가 될 수도 있고요, 국수주의 혹은 인종주의자로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미국인들, 특히 이제 보수적 유권자들이 기억하는 가장 좋았던 시절, 그 시절 중에 하나가 80년대입니다. 공화당의 영원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경제가 번영하는 아침에 미국으로 만들겠다. 가족의 가치가 살아있는 미국. 이런 게 이제 레이건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때 레이건이 자신의 그 모든 가치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미국을 위대하게. 마치 레이건에 빙의한 듯한 그러한 구호로 하루아침에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지는 어떤 환상, 욕망, 좋았던 시절에 대한 복고적 열정,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그걸 건드렸던 점에서 트럼프의 레이건 2.0 탁월한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상인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청년 시절서부터 그걸 감각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이제 조종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하는 데 탁월했죠. 트럼프에게는 신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에서 했던 말과 180도 위배가 되면 얼굴이 붉어지죠. 정상적인 신호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방송을 틀어주면 그걸 보면서 저건 내가 아니야? 니네는 그래서 문제야. 왜 이렇게 여기서 가짜 뉴스를 트니? 근데 트럼프를 따르는 팬덤은 트럼프를 믿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물을 만난 건 트위터 시대죠. 트럼프는 별로 이렇게 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책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지성주의적인 타운홀 미팅 같은 데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트위터는 본능적 감각을 배설해내면 되죠. 그게 트위터잖아요. 그래서 트위터에 가장 적합한 21세기형 미디어 정치인으로서 트럼프를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압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 다사다난했는데요. 하나의 단적인 에피소드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 워터게이트를 폭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의 그 Fear라고 하는 공포라는 책이 한국에도 이제 소개된 바 있죠. 그 책에서 트럼프 일기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게리 콘이라고 하는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있습니다. 백악관. 게리 콘은 비교적 전통적인 공화당의 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국제 질서를 다 혼돈에 빠지는 트럼프의 경악을 했던 거예요. 한미 FTA 이거 폐지하자.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오바마가 주력을 맺었던 그것도 폐지하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것도 폐지하자. 모든 걸 다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에 경악해서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했죠.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 트럼프 집무실의 책상에서 그 사인하지 못하게 몰래 서류를 뺐다라고 게리 콘이 자인을 했을 정도. 인터뷰에서.
그런 행위를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가졌던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그 사례 하나로도 상상이 가실 겁니다. 트럼프의 스캔들 중에서 제가 가장 경악했던 스캔들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미국판 북풍입니다. 근데 원래 북풍이라는 건 미국에서 썼던 표현에 10월의 놀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ctober Surprise라고 하는, 미국의 대선은 11월이죠. 근데 10월 말 되면 뭔가 어떤 전쟁의 분위기가 나거나 이런 걸 이제 미국에서는 10월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바이든과 바이든의 아들 헌터에 대해서 젤렌스키, 네가 파헤쳐서 이제 바이든을 마치 기소할 어떤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국의 정상에게 그 어떤 모의했던, 결국 그것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죠. 또 하나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사실상 어떤 반란을 선동했던,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마가라고 부르는 백인 남성층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 Supports life. He is somebody who loves America. He wants us to have closed borders so that we can be a nation. 이런 전통적 지지층 더하기 바이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교회 지역의 여성층,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 일부 지지층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대선에 도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내걸었던 게 딥스테이트 해체입니다. 다수 백인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문화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FBI 이런 데 곳곳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암약하는 진보파들. 트럼프의 매력의 핵심은 엘리티시즘에 대한 어떤 그 반지성주의적 분노, 이 연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한국식 표현하면 강남 좌파,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럽에서 캐비아 좌파, 캐비아라는 게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러스트벨트에 사는 백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회에서 마치 루저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 동성애에 대한 가치, 낙태에 대한 가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제 루저로 취급되는 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본인들은 경제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데 월가는, 그리고 어떤 여피 계급들은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하는 경제적 분노.
이 두 가지 인정과 분배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분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분노한 wrath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WRATH라고 하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화가 난 어떤 적에 대한 분노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에이미상을 받은 비프라는 드라마, 그것도 분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드라마는 단순하게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오늘날 시대 정신인 이 극단적 분노라는 걸 가감없이 표출하고 그것을 탁월한 트위터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정치인, 그것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사실은 본인이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들이 다 거품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결국 공약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미국의 민주당 주장의 얘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압도적인 공적이 하나 있죠. 대법관 3명을 임명해버린 거. 닐 골서치, 브렛 카바나, 에이미 베럿. 미국의 대법관은 정년이 없습니다. 최소한 10년 혹은 20년, 30년간 미국의 담론 지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의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낙태, 동성애, 그리고 큰 정부를 해체하고자 하는 그 분들에게 있어서 트럼프는 전례 없는 성취를 이룬 겁니다. 대선 캠페인은 그 어떤 인식의 싸움입니다. 실제 어떤 데이터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perception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유권자의 다수의 인식은 트럼프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 경제로 보면 사실 지금 바이든 시절의 경제가 경제학자들의 많은 예상이 틀릴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실제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대단히 견고합니다. 많은 다수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아직까지는 바이든 시절의 경제가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 경제의 거시지표는 좋지만 우리가 집을 살 때 모기지 레이트, 근데 모기지 융자가 예를 들어서 7%라고 하면 7% 이자는 사실은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제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 시절에 좋았던 경제로 돌아가고 싶다. 트럼프 시절에 질서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현재 바이든이 계속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이미지는 노쇠하고 질서 있게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유약하고, (2020년에는) 그냥 집의 지하실에서 코로나 핑계로 거의 캠페인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그 건강의 이슈를 이렇게 작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대외적으로 노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화를 자초했죠.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훨씬 더 어떤 역동적이잖아요. 본인이 하는 어떤 제스처, 이미지,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훨씬 더 점수를 따고 가는 게 있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걸 오히려 반전을 이루는 아주 탁월한 스킬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이든 중간에 걸어 나간다든지 거기서 아주 자극적인 멘트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미디어의 관심을, 심지어 진보 미디어까지 CNN까지도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사실상 법정이란 무대를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효과를
만들죠. 그럼 바이든은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지잖아요. 이기의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1기에 하고 싶어하는 이유보다 100배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당선돼야 될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1번,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최소한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나르시즘. 본인의 위대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계속 대통령이 되어서도 트럼프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죠. 팬덤 현상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머그샷을 가지고 티셔츠에 찍어서 그걸로 트럼프 샵에서 판매하고,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그 샵을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 21세기적인 광기의 팬덤 현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펀드레이징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매각해야 될 정도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2기의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는 100배는 더 강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장 큰 욕구를 가지는 건 아마 이민 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 예상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1기에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유권자들이 사실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면 집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에 어떤 국경에 대한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주지사들과 협력으로 지금 있는 장벽 정도가 아닌 더 무시무시한 장벽들을 건설하고 집권한 날, 그 날부터 미국 전역에서는 불법 이민자 색출 및 추방 작업이 벌어질 겁니다. Upon my inauguration, I will immediately terminate every open borders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e'll get it back. 국제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죠. 트럼프 1기 때 활약했던 강경한 보호주의자, 그리고 중국 배싱, 중국 때리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화려하게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무역 전쟁이 중국만 상대로 벌어질까요? 일본, 한국,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보복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30년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 IRA 법안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심각한 위기 의식을 잘 표현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기반들을 확충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연방 차원의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나쁜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큰 정부, 연방 정부의 과감한 투자니까요, 산업 정책이니까. 또 하나는 기후. 트럼프는 기후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화석 연료 산업을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권하면 IRA에 대한 온갖 나쁜 언사를 쏟아낼 겁니다. 그간 투자를 결정했던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다시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에 우리 한국의 삼성, 현대, 하나를 비롯한 기업들도 다 투자 전략들을 맞춰 나간 건데, 다시 화석연료 산업 기반에 대한 강조점을 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상당한 욕심을 부릴 겁니다. 왜냐하면 1기에서도 4위 쿠슈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스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중동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집권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그 행보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 욕심을 낼 겁니다. 하마스를 돈으로 매수하듯 군사적인 더욱더 강경한 행보를 통해서든 노벨 평화상에 접근하는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는 노벨 평화상을 탄 혹은 근접했던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퇴임하고 나서 조지아 등에서 기소되는 것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특히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연한 강력한 적대적 분노, 복수심, 라이터만 갖다 대면 이 분노가 폭발할 연료들이 있습니다. 적대적 분노의 시대다. 그 점에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현재 시점에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